오늘은 HLB와 삼성전자의 사례로 살펴보는 개미가 돈 벌기 힘든 이유의 세 번째 방송이자 최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방송을 보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리포트는 국내와 다르게 유료로 제공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려면 엄청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볼 수 있는 톰슨로이터와 블룸버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계정당 가장 저렴한 기본 옵션 가격이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나 질에 따라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열람하는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종목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야 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가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는 발행이 되면 1차적으로 자신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한 고객에게 가장 먼저 제공됩니다. 그런 다음 유료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불균형과 시차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시장 교란자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계 대형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나면 리포트 내용이 누가 봐도 억지 주장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부정적 리포트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동조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올해 8월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건 스탠리가 8월 11일에 발행한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입니다. 메모리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디램 가격이 활력을 잃고 있다. 디램 가격 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가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낮췄고 SK하이닉스는 종전 15만 6천원에서 8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춰 잡은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전일종가가 12만 7천원을 넘고 있으니 얼마나 형편없는 리포트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건 스탠리를 필두로 몇몇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를 지원 사격하면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지난 10월 13일 장중 52주 최저가인 68,300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지칠 대로 지친 개미들은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은 상방으로 작전을 변경하게 되고 그리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개미 물량을 털어내서 저가 매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방에서도 수익을 내고 상방에서도 수익을 내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어제까지 개인이 내놓은 물량은 무려 3조 5천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바닥에서 던진 물량 중에 외국인이 가져간 것은 3조 1천억 원이나 되는데 개미들이 저가에서 던진 물량을 거의 싹쓸이 해갔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나 국내 대형주도 세력주의자 작전주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 이제 조금은 동의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출향파의 이번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출향파가 비정상적인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출향파는 지난 방송에서 HLB가 대표적인 국내형 세력주라고 추정하면서 만약 그들이 완벽한 작전을 기획했다면 상방으로도 수익을 내고 하방으로도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작전 세력이 국내 시장에서 시세 조정을 하는 것보다 글로벌 작전 세력이 국내 시장에서 시세 조정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대폭 하락하는 리포트를 발행하면 언급된 종목의 절반 이상은 그들의 의도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외국계 증권사가 리포트를 이용해서 국내 시장을 농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에 시달리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대놓고 공매를 친 상태에서 보란듯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행하는 목적이 항상 공매도 차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는 상황도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역사상 가장 황당한 리포트와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29일에 셀트리온 주가는 19만 원이 넘어 20만 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 셀트리온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대폭 하향하였고 도이치방크 또한 2018년 1월 19일에 목표 주가를 8만 7천 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리포트들이 있었음에도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발행되고 4개월 만에 주가가 36만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대표적으로 교란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보다 4개월 만에 4배도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외국계 펀드들이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미리 쳐놓고 증권사를 활용해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행했다는 주장도 있고 저가의 물량을 뺏으려는 세력들이 기획했다는 주장도 있기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모건 스탠리나 도이치방크가 굉장히 무능한 집단이거나 굉장히 악의적인 집단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악의적인 리포트를 발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11월 27일에는 삼성전자가 폭락하면서 시총이 하루 만에 18조가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쯤 되면 외국계 펀드와 증권사들의 시장 교란 행위는 차치하더라도 한국 시장을 소나기에 넣고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명백한 팩트이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등 국내 대형주들은 외국계 증권사의 물량 털기와 물량 떠넘기기에 피해를 본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이즈를 발생시키며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는 대부분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눈이 멀어 이권을 외국계에 헌납하는 매국 행위로 추정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들의 행태에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식판에서 공생공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보의 불균형을 넘어 정보의 오류가 난무합니다. 가짜뉴스가 남발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석 없이 일기 쓰듯 기사를 쓰는 기레기도 있고 그런 기레기의 허위 기사를 다시 받아 쓰는 기레기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내 주식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출양파의 경험으로는 무조건 장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국내 주식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HLB는 2019년 10월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고 저가에서 재매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며 삼성전자는 9만 원대에 매도하고 6만 원 후반에서 재매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 타점을 정할 수 있을까요?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차피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통계와 확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크니 일단 매도하는 게 상식적인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셀트리온 사례처럼 페이크이건 삼성전자 사례처럼 기획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던 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 일단은 대피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무리 페이크라고 해도 한 번은 출렁이게 되어 있고 큰 하락 없이 지지를 한다면 다시 매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의도를 파악해서 페이크라고 판단되면 역으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이고 사전에 하방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같이 공매를 치거나 그들의 작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글로벌 선진 시장에 편입될 때까지 글로벌 증권사의 횡포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경제 환경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초보 투자자들이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손실나기 십상입니다. 멘탈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유망한 종목을 발굴해서 오래 버티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나 종목은 물건과 같아서 쉽게 질리기도 하고 더 좋은 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장기간 만족시킬 좋은 종목을 찾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7년에 포스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7년에 매수해서 14년을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실 겁니다. 또한 출양파가 영상을 통해 강의했듯이 거래량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좋은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기보다 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짧게 손절을 잡고 매수에 진입한다면 통계적으로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섹터에만 분산 투자하는 것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유한다면 한 종목이나 하나의 그룹주만 매수한다는 것은 러시안 룰렛보다 훨씬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본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미가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 출양파가 방송을 통해 종종 언급했듯이 주식판의 기본적인 흐름과 페이크, 그리고 통계와 확률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출양파는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 기록을 작성할 때 기대 손실과 기대 수익을 필수적으로 작성합니다. 이전에도 강조했듯이 HLB는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훨씬 큰 자리입니다. 삼성전자 또한 출양파가 추천할 당시에는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훨씬 높은 자리였습니다. 손실보다 수익 날 확률이 높은데 매수를 망설이거나 추가 매수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미 대부분의 투자금을 올인한 상태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산 투자는 매일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그룹주의 50% 이상 비중을 투자했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주식 투자를 러시안 룰렛처럼 하고 계신 게 아닌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부로 진행된 추특강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